84번. 또? 81번. 자, 두 개 보면 됩니까? 자, 우리 81번 볼까요, 그러면? 자, 81번에 다음은 형태소에 대한 설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보기에 기억에서 미음을 분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몇 번 했어요? 4번. 자, 한번 정정해 봅시다. 자, 일단 형태소의 이제 실질과 형식 형태소의 개념으로 나누는 설명이 이제 첫 번째 네모칸이고요. 자, 그럼 결국 자, 기억부터 미음까지 형태소 분석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죠? 자, 보기 전에 이제 오답 문항부터 보면 자, 4번에 리을의 면서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므로 형식 형태소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진행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요거는 단순한 형태소 개념뿐만 아니라 시제와 동작상도 같이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자, 진행상이 뭐냐? 동작이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다를 알려주는 이제 시간 표현 중에 하나죠. 자, 리을을 봐봐. 손목 시계를 보면서 교실로 향했대. 자, 그러면 손목 시계를 본 행위를 다 끝내고 간 게 아니라 보면서 이동 중인 거지. 맞아? 요걸 우린 진행상이라고 하겠죠. 자,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자, 면서라고 하는 이제 연결 어미가 된다고. 자, 요건 진행상이 맞다. 자, 그럼 그 뒤는요. 자, 진행상을 나타내는 이제 연결어미이므로 형식 형태소다. 일단 연결어미인 것도 이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니까 연결어미도 성립을 하고. 자, 형식 형태소가 뭐예요? 문법적인 의미만 나타내는 형태소. 반대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형태소지. 자, 그럼 여기서 자, 이 면서라고 하는 친구는 어쨌든 어미잖아요. 자, 어미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로 분류되는 친구가 또 맞지. 그럼 4번은 문제가 없죠. 자, 답은 우리가 몇 번으로? 3번으로 정정을 해야 돼. 자, 3번에 자, 디귿. 자, 그 행사가 이미 끝났겠군. 자, get은 미래 시제를 나타낸 선어말음이므로 형식 형태소다. 뭔가 안 이상해 보이죠? 자, get. 자, 이게 미래 시제. 자, 형식 형태소다. 자, 요게 다 맞거든. 근데 왜 틀렸냐면, 자, 문장을 보세요. 문장을. 자, 디귿에 지금은 그 행사가 이미 끝났겠군. 자, 이 get 같은 거 주의해야 돼. 문법적인 요소가 미래 시제의 표지기는 하지만, 자, 잘 봐. 여기서 이제 발화시, 지금은 그 행사가 이미 끝났겠군이라고 하는 요 발화에서 행사는 언제 끝났어요? 내가 말하기 이전에 끝났지. 맞아? 행사가 끝난 건 과거 시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get이 해주는 거는 뭐다? 미래 시제의 의미가 없고요. 자, 애초에 이제 get 뒤에 끝났겠군이니까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도 존재하지. 자, 과거 상황을 추측해보는 것에 불과해요. 자, 그래서 미래 시제라고 볼 수 없는 문맥이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정정을 해야 돼. 자, 그 다음 84번 볼까요? 자, 84에 몇 번 했니? 3번. 자, 3번. 자, 보기에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난 시간에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공부를 했대요. 자,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자료에서 기억, 니은, 디귿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 3번 볼까? 자, 보기 전에 자, 자료를 보면 묻지 말고 물어라. 자, 들었고 보았다. 자, 나는 동생 은이에요. 자, 이걸 그대로 보면 자, 묻지 말고 물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자, 물 형태는 다르지만 자, 요 둘의 의미는 동일하죠. 그지? 자, 물어보다라고 하는 질문의 의미를 가진 자, 어느 부분이야? 요거는 어간이네, 어간. 자,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자, 귀로는 음악을 들었고 풍경을 보았다. 자, 앞말이 이제 양성 모음이냐 이제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엇과 앗을 구분을 해주고 있으니까 요것도 자, 형태는 다르지만 이제 기능은 동일합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선어말 어미니까 자, 우리 대략적인 부류는 어미로 잡아봅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나는 산으로 가자고 했지만 동생은 바다로 갔다. 자, 는과 은이라고 하는 자, 이 친구는 자, 보조사들이죠. 자, 보조사들인데 는과 은은 형태는 역시 다르지만 자, 언제 쓰여요? 앞말이 받침이 있냐 없냐라고 구분이 되는 말이지만 역시 자, 기능이나 의미는 자,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 셋의 공통점 뭐예요? 형태가 달라요. 특정 조건에 따라. 근데 기능이나 의미는 같은 말들이죠. 그럼 문법적인 요소로는 어간과 어미와 조사가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걸 기준점으로 먼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3번 볼까? 자, 공통점은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대. 자, 여기서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 즉, 단어가 아닌 친구는
어간과 어미는 자, 이 친구는 단어가 아니죠. 왜? 어간과 어미가 뭉쳐서 하나로 쓰여야 그때부터 단어라고 하니까. 자, 근데 보조사는 조사니까 자, 이 친구는 자, 단어 단위로 인정이 되는 친구가 맞다. 그치? 그러면은 공통점을 단어 유무로 잡으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 4번. 공통점은 의문의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뀐다. 자, 묻과 물. 뒷말이 자음으로 시작하냐, 모음으로 시작하냐. at과 엇. 앞말이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 자, 는과 을. 앞말이 받침이 있냐, 자, 앞말이 받침이 없냐. 전부 다 의문의 환경이잖아. 그치? 자, 이게 공통점이고요. 자, 그 다음 차이점은 니은, 디귿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대. 자, 니은, 디귿은 여기랑 여기잖아. 그치? 자, 요 두 개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게 무슨 말이야? 형식, 형태소라는 말이잖아. 그치? 자, 근데 어간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기 때문에 자, 요거 잘 분류한 거죠. 자, 그래서 요런 문제를 볼 때는 선지를 바로 가면 한없이 헷갈릴 거야. 그래서 묻과 물, at과 엇, 는과 은. 자, 얘네들이 각각 어떤 문법적인 요소이고 어떻게 형태 구분이 되지? 요걸 좀 추론해내야 돼. 요런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례 분석이 좀 많이 필요하다. 자, 답은 4번으로 자,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질문 받을 이제 문법 문제고요. 자, 우리 문제로 국어 문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어문규범이 이제 끝나고요. 자, 끝나고 문장 다듬기 단원으로 이제 넘어오는 타임이죠. 자, 그때 우리 외래어랑 로마자 표기법 관련된 문제도 해설이 끝났나? 자, 우리 152쪽 한번 펴볼래? 됐죠? 요거 아마 다 됐을걸?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문장 다듬기. 되게 이제 소프트한 영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문장 다듬기랑 담화 파트가 끝나면 자, 아마 오랜만에 다시 보겠죠? 그것도 이제 중세국어로 다시 넘어가는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버전의 중세국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어사를 배웁니다. 국어사. 그래서 아마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다른 시대의 문헌들을 배웠기 때문에 국어사에 맛보기는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 자, 그걸 다시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교재로 넘어가면은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다룹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 154쪽에 문장 다듬기가 있는데 요거는 주로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냐면 자, 순전한 문법 영역보다는 화작 있죠. 화작이나 아니면은 이제 매체. 자, 요런 단원에서도 간혹 가다가 문법적인 요소를 묻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지금 이 상황에 쓰는 게 맞냐 아니냐. 자, 이런 조사를 여기 쓰는 게 맞냐 아니냐. 요런 걸 가르는 문제들이 있는데 자, 요 친구들 유형이라서 순수 문법 영역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자, 대신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이제 말들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154쪽에 올바른 표현 쓰기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일종의 맞춤법의 문제인 거죠. 자, 결제랑 결제가 있는데, 자, 둘 다 쓰는 말이야. 자, 결제가 있고, 자, 결제가 있어요. 자, 니들이 요 단어를 지금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회사 가면 씁니다. 자, 앞에서 너네 이제 예를 들어 학원비, 이제 카드 들고 있어서 학원비 결제해주세요. 요 때는 앞을 쓰는 게 맞아, 뒤를 쓰는 게 맞아? 앞을 쓰는 게 맞죠? 맞아? 자, 뭔가 이제 금전적인 결제를 할 때는 앞을 쓰는 게 맞는데, 자, 결제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내 상사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허락을 받을 때 이제 서류 형식으로 이제 딱 받죠. 거의 사인 받는 거. 그걸 결제라 그래.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른 단어들을 쓰니까 자,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벌려놓았니, 버려놓았니 라고 하는 말도 자, 상황에 따라 둘 다 써요. 자, 근데 일을 버리다 라고 할 때는 자, 기본형이 벌이다기 때문에 자, 요 벌려를 쓰는 게 맞아. 자, 그러면 언제 벌려를 쓰냐? 진짜 사이 틈을 비집고 뭔가를 벌리다라고 할 때 그때는 자, 기본형이 벌리다거든요. 자, 그래서 둘 다 쓰는 단어지만 어느 상황에 쓰느냐를 좀 구분은 잘해줘야 돼. 자, 요런 걸 하는 게 첫 번째죠. 그래서 쫓는, 쫓는. 요것도 너네들이 항상 쫓는만 쓴다고 알고 있는데 좀 다릅니다. 자, 쫓는도. 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을 쫓아가요. 경찰이 도둑을 추격해. 그걸 쫓는다 그래. 자, 근데 쫓는다라고 하는 말도 있거든.
자, 좇는은 언제 쓰냐면 물리적인 쫓아감이 아니고 지향한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꿈을 쫓는다라고 많이 알고 있죠? 아니야. 꿈을 좇는다야. 꿈을 좇는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자, 그 다음 이제 들렸다랑 들렀다가 있는데요. 자, 요것도 쓰는 건 둘 다 쓸 거야. 자, 근데 의미 완전 다릅니다. 들렸다가 있고, 자, 들렀다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방문하다의 뜻으로 쓸 때는 들르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요걸 써야 돼. 자, 그러면 들렸다는 언제 쓰는데? 이거. 누군가의 책상이 들렸다. 요때 들렸다를 씁니다. 자, 그래서 들다랑 완전 다른 의미죠. 자, 그래서 요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많이 헷갈린다, 그치? 자, 틀려랑 달라. 자, 틀려 달라가 있는데, 자, 틀리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일종의 이치에 맞지 않는 거지. 정답에 맞지 않다. 이걸 틀리다라고 하는 거고, 그냥 단순한 차이점을 말할 때 다르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너와 네 동생은 성격이 완전 틀려. 성격이 잘못된 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올바른 표현 쓰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 문법에 맞는 표현의 쓰기도 있는데, 자, 요런 게 있습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자, 이런 거 있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많이 쓰지. 그치? 근데 원래 문법적으로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자, 우리 건강하다의 품사를 잘 생각은 안 해봤겠지만, 자,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야. 형용사인데, 자, 형용사의 경우에 특별한 제약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 명령이나 청유형을 쓸 수가 없어요. 자, 이걸로 형용사 동사를 구분하기도 해. 자, 예를 들어, 자, 우리 먹다라고 하는 동사를 명령형으로 써봐. 그럼 어떻게 쓰지? 자, 이것 좀 먹어라.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근데 예쁘다를 만약에 명령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너 지금부터 예뻐라. 예뻐지냐? 아니죠. 자, 이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명령 청유는 형용사에 쓸 수 없다고. 근데 건강하다가 형용사야. 그러면 못 써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자, 건강하세요는 건강해라잖아, 그치? 건강해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이제 명령과 청유는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근거로 사실 쓰면 안 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보다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요런 표현을 쓰는 게 더 문법적으로는 적절하다. 요런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엄마가 꽃에게 물을 주었다. 이거 꽃에로 쓰지. 애기는 사람한테 쓰거든. 그래서 이런 미묘한 부분 차이도 있고요. 자, 다음 어제는 피곤해서 일찍 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있고 잤습니다가 있는데, 너네 면접 같은 거 볼 때 있지.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 쓰면 면접관들이 엄청 싫어해요. 왜? 그 사람은 본인의 생각에 줏대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치? 야, 내가 피곤해서 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잤다는 사실조차 불분명하다는 거거든.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거야. 그때 뭐라고 하면 돼요? 잤다, 안 잤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그래서 요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나로, 자, 이제 딱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자, 이 대표적인 높임 표현의 이제 틀린 표현이죠. 자, 저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자, 이 저희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자, 의미로 써요. 자, 나가 포함되지 않는 너희들을 얘기를 할 때, 나가 포함되지 않는, 자, 너희를 얘기할 때 저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자, 나가 포함되어 있을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나가 포함되어 있을 때.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저희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요, 자, 1번의 뜻으로 읽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아닌 너희들의 나라다. 자, 근데 저희 나라는 뭐야? 우리나라잖아, 그치? 자,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에 내가 포함이 안 되면 안 되지, 그치? 자, 그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저희를, 자, 항상 쓰지 말아야 돼. 우리라고 쓰는 게 맞아. 자, 저희는 오히려 이제 낮춤 표현에 가깝거든요.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철수야, 너 선생님께서 오시라고 하셔. 요것도 높임의 상대적인 이제 의미죠. 자, 내가 있어요. 철수가 있어. 선생님이 있어. 누가 제일 높아? 나랑 철수보다 선생님 더 높지. 근데 여기서처럼 오시라고 하면, 자, 선생님의 말을 이제 간접 전달한 건데, 선생님이 철수한테, 자, 너야, A야, 철수 오시라 그래. 이러면 오시라 한 거지. 근데 원래 뭐라고 했겠어? 자, 오라 그래.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자, 뭐라고 적어야 돼요? 오시라고 하셔가 아니라, 오라고 하셔. 이렇게 써야지. 자, 어쨌든 선생님은 높여줘야 되니까, 오라고에는 높임이 없지만, 자, 뒤에 하셔에는 하시어의 서너 말음이 시로, 자, 주치 높임을 쓰고 있는 건
확인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맞는 표현 쓰기겠죠. 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감이 필요한 1번은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잘 출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자, 문법적인 요지로 따져보는 자, 요 2번 정도가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장 성분 바로 쓰기인데, 자, 요 위에는 이제 올바른 표현이나 단어 단위였다면, 자, 이번에는 자, 문장 다듬기라고 해서, 자, 문장의 성분을 갖추래. 자, 요거는 대부분 지금 1번에서처럼 주어를 생략하여 어색해진 문장, 목적어 생략하여 어색해진 문장. 자, 다음 쪽입니다. 부사어를 생략하여 어색해진 문장. 이게 무슨 말이야? 자, 필수 성분에 대한 이해지. 자, 우리가 필수 성분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 친구들이 많냐면 주성분이라고 이해를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 우리가 주성분 안에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자, 이 친구들은 이제 문장에서 주가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뭐가 불가능해요. 자, 당연히 생략이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필수 성분 안에 모조리 들어가긴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자, 거기 그 오른쪽에 155쪽에 부사어를 생략한대요. 자, 근데 부사어를 생략하여 어색해진 문장이라고 하는데 자,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부속성분이기 때문에 생략 가능하다고 외우거든. 근데 부사어 중에 자, 필수적 부사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문장 내에서 의미상, 문맥상 필수적이기 때문에 생략이 이 친구도 안 돼요. 자, 그래서 필수 성분이라고 하면은 우리 문장의 문제에서는 주성분과 자, 필수적 부사어를 합해서 말하는 개념이라는 걸 좀 잊지는 말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는 당연히 빠지면 어색하겠지만 자, 우리 3번 볼래요? 부사어를 생략한대. 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시련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문장을 보면, 요 문장을 보면, 왠지, 이제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왜? 앞에 목적어인 자식을이 있어서 유추는 가능해서 그래. 근데 온전한 문장이 원래 아닙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누구에게? 자식에게 시련을 준다. 여기서 자식에게가 생략이 됐는데 이게 부사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 필수적 부사어가 생략해서 어색해진 문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생각보다 문장의 성분이 생략된 걸 다시 살리는 요 유형을 밝히는 문제가 되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편에 속해요. 자, 그 다음 이제 필요한 걸 이제 생략을 잘못한 경우도 있는데 불필요한 걸 계속 살려놓는 경우도 있지. 자, 그게 그 아래쪽에 불필요한 문장 성분 없애기인데 자, 어휘의 반복과 자, 그리고 중복의 문제. 자, 사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앞전 요런 말 쓰거든? 앞전에 요런 말 쓰잖아, 그치? 근데 사실 요것도 틀린 편이거든. 왜? 앞은 앞이란 뜻이고, 전도, 한자로 앞전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앞전이라고 하면은, 앞에, 요런 말이라고. 요런 말은 원래 존재를 안 하는 게 맞아.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요 앞에, 아니면은 전에,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앞전에란 말은 아니라고. 그리고 요런 말도 있잖아. 응? 자, 역전 앞에 뭐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써요. 응? 역전이라고 하는 게 역앞이란 뜻인데 역전 앞이라고 하면은 앞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이제 다 부적절한 말이죠. 자, 그럼 봐봐. 자, 그 사람은 성실한 성품을 지닌 사람이다. 자, 여기서 사람이라는 게 불필요하게 반복이 됐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그 사람은 성실한 성품을 지녔다. 이러면 되잖아. 자, 간결한 게 좋은 거야, 문장은 항상. 자, 그 다음 의미 중복은요? 자, 한 문장에서 같은 의미 말이나 표현이 반복될 때 중복된 표현을 삭제해야 된대. 자, 겨울에는 실내 공기를 자주 환기해줘야 된대. 자, 공기를 환기해. 자, 근데 이 기가 공기 기자거든요. 자, 이 기라고 하는 게 2번 나오니까 뭐라고 하면 돼? 겨울에는 실내를 자주 환기해줘야 된다. 이렇게만 쓰거나 아니면 겨울에는 실내 공기를 자주 순환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지. 그죠? 자, 이게 이제 의미의 중복 사례라고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3번이 가장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문장 성분의 호응의 별표. 자, 문장 성분의 자, 호응의 문제입니다. 자, 문장 성분의 호응이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호응이 어울림이에요. 어울림. 자, 어울림인데 우리가 이제 특정 주어나 서술어가
잘 어울리는지 여부는 어떻게 파악을 하면 되냐면, 나머지 이제 부속적인 성분들 있지. 얘네들이 그냥 싹 다 없다고 생각해. 싹 다 없다고 생각한 다음에, 자, 그 호응을 해야 되는 부분만 남겨. 나머지 다 제하고. 자, 얘네 둘을 그냥 읽어봤을 때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자, 볼래? 자, 1번 유형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래. 자, 더욱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남겨볼까요? 문제는 이 주어. 자, 있다가 서술어입니다. 문제는 있다. 라고 하는데, 자, 이게 되게 어색하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더욱 큰 문제는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게 맞거든. 자, 이거는 조금 익숙함이 필요해요. 보통 문제는이라고 하는 말은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과 자주 호응을 해. 자, 그 다음 한 장 더. 자, 이번에 목적어랑 서술어 호응이 돼요. 자, 잘 봐. 자,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싣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나 짐을 싣는데, 자, 잘 봐. 짐을 싣는 건 맞죠? 근데 사람이나에서, 자, 요 사람이나라고 하는 문장 성분도, 자, 을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목적어거든. 자, 근데 이 목적어 사람, 을과, 자, 싣고를 연결시켜보면 어때? 사람은 싣는 게 아니잖아. 짐이 아니니까. 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이 배는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싣고 하루에 한 번 운행한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라고. 자, 그 다음 부사어랑 서술어 호응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그는 여간 행복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간이란 말 여러분들 잘 안 쓰긴 하지만 여간은 원래 부정어랑 호응을 해요. 그래서 여간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써. 자, 더 쉬운 예시 볼까? 자, 전혀. 나는 어제부터 전혀 밥을 먹었다. 이상하지? 자, 나는 어제부터 전혀 밥을 먹지 않았다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죠. 이런 것처럼, 자, 전혀라고 하는 말은, 자, 마지막 서술어가, 자, 부정 서술어랑 호응을 한다. 이게 어울림의 문제야, 어울림. 자, 그리고 이제 조사와 서술어의 호응도 있습니다. 서술에 적합한 조사가 이제 사용되었는지. 자, 이거는 이제 높임편 잘 쓰였는가와도 관련이 됩니다. 자, 그 일은 담당자에게 상의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담당자 상의는, 자, 이 상의라고 하는 말을 보면 상의가 뭐야? A와 B가 서로 요런 의미거든. 그치? 자, 그래서 담당자에게, 자, 보통은 문의하라. 이렇게 일방적인 전달을 할 때는 에게를 쓰지만요. 자, 상의는 서로 간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모범 답안처럼 담당자와 상의를 한다. 상의는 누군가와 해야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조사 사용의 호응이 틀린 경우도 있고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은요. 의미관계의 호응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잘 볼래? 자, 철수의 취미는 탁구이고 영희는 공부를 잘한다. 자, 이거는 왜 잘 안 어울리냐라고 하냐면, 지금 취미 얘기하잖아요. 그치? 근데 뒤에는 잘하는 거 얘기하죠. 자, 이래서, 자, 취미와 뭐 예를 들어 특기라고 합시다, 공부가. 자, 취미랑 특기를 이렇게 이제 다른 주제로 연결하는 건, 자, 사실 좀 매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철수의 취미는 무엇이라면 영희 취미를 얘기를 해야지. 그죠? 자, 아니면 뭐 잘하는 걸 얘기하려면은 철수도 잘하는 거 얘기하든지. 자, 그 다음 밑에 접속 조사로 둘 이상을 나열할 때는 의미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대. 자, 여기 볼래? 자, 경주는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와 사회 문제를 조사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보면은 딱히 사실 이상한 걸 느끼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이제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사회 문제를 조사했을 때 노인 문제 범위 문제야. 자, 잘 봐. 자,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사회 문제가 있어. 자, 이렇게 따옴표로 이제 표시를 하면 노인 문제 따로, 청소년 문제 따로, 사회 문제 따로로 보이거든. 그치? 자, 근데 사실 카테고리는 사회 문제 안에 노인 문제랑 청소년 문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노인 문제와 청소년 문제 등 사회 문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고치면 노인 문제와 청소년 문제 등 사회 문제를 조사했다. 이렇게 포함 관계도 잘 좀 따져보는 것이 좋다. 이런 말입니다. 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래서 뒤에 157쪽의 문제 한번 풀을까? 1번에 막역한이에요. 막역하다라고 하는 게 엄청 친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사자성어에서 출발한 단어거든. 막역지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친한 사이. 자, 그 다음 2번은 먹었어요. 자, 3번에 우리. 자, 4번에 다르니. 자, 5번에 결제 어이죠. 어이. 자, 그 다음 6번에 일본에.
자, 다음 7번의 목적어. 자, 그러면 생략된 목적어가 뭘까? 아버지는 고향을 찾아 할머니께 뭘 드려? 고향을 드렸겠죠. 고향을 찾아 드린 거죠. 그치? 자, 목적어 생략돼 있고. 자, 8번은 자, 역시 목적어입니다. 학문은 따지고 의심하고 검토하는 데에서 자, 출발한다 라고 하는데, 자, 무엇을 의심하는지가 안 나와 있죠. 여기서 무엇을 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는 말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무엇을 의심 검토한다. 이런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 9번은요. 그는 수상 경력이 있을 만큼 남다른 관심이 있다. 어디 관심인지 빠졌죠. 어디에니까 필수적 부사어겠네. 그치? 자, 그 다음 10번은 이제 문학은 삶의 체험을 보여주는 예술로서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닌다. 예술적 본능을 지니는 주체, 즉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에 자, 실내에서는 이제 요거는 답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고치면 실내에선 조용히 해 주십시오. 또는 실내에서는 정숙을 유지해 주십시오. 자, 왜? 조용히랑 정숙은 똑같은 말이거든. 자, 그 다음 12번은 어때요? 따뜻한 온정,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곳에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13번에 별도의 준비물을 따로 챙길 필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별도의 준비물은 이제 똑같고요. 여기서 별도랑 따로겠지. 그치? 자, 그래서 내일은 준비물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 라고 쓰던지, 아니면 내일은 별도의 준비물을 챙길 필요가 없어 이렇게 쓰던지. 자, 그 다음 14번.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옳다는 것이다. 자, 15번은 이제 비록 최선을 다할지라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또는 만약 최선을 다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부정으로 쓸 거냐 긍정으로 쓸 거냐예요. 자, 16은 너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질 일꾼이다. 또는 너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일꾼이 될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에 그들은 날마다 적당한 운동을 하고 휴식을 취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목적어 이제 서술어 호응이 안 됐죠. 적당한 운동과 휴식이다 라고 하는데, 적당한 운동은 하는 거고 휴식은 취하는 거죠. 운동은 취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17번은 그렇게 가시고. 자, 18, 19, 20은 틀린 거 있으면 해설도 할 겁니다. 18번에 5번, 19번에 4번, 20번에 2번. 자, 틀린 거 있나? 자, 없다면 문장 다듬기 2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문장 다듬기 2. 자, 볼까요? 자, 1번에 관형화, 명사화 구성이다 라고 하는데, 자, 여기 1번에 보면 관형화 구성의 남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관형화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관형어의 기능을 만들어주는 방식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관형격 두사 의를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관형사용 어미를 과도하게 많이 쓴다든지, 수식의 말이 길어진다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봐봐. 자, 관형격 두사 의의 남용인데 문제는 우리 대학의 국제 경쟁력의 낙후이다 이렇게 쓰지. 자, 요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자, 지금 관형화 의가 자 다수 사용되었기 때문에 요거는 자 일부를 삭제해주면 되지. 맞아? 어떤 식으로요? 문제는 우리 대학 국제 경쟁력의 낙후이다. 뭐 요런 식으로 쓰던지, 아니면 우리 대학의 국제 경쟁력이 낙후된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덜 쓰면 돼요, 덜. 자, 그 다음 이제 관형상 어미 남용처럼 후유증 없는 안전한 고도의 정밀한 수술이다. 자, 이렇게 길어지면 문장을 어떤 의미가 핵심인지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게 국어에서는 잘 느끼기 힘든데, 너네들이 영어 모의고사 같은 거 칠 때 영어 모의고사의 지문들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지. 여기에 있는 건 밥솥이다. 이렇게 짧게 말하면 되는데, 이 물건은 이라고 막 시작해서 이 물건은 취사를 해주며 따뜻한 밥을 짓는 이제 멋있게 생기고 네모나게 생긴 어떠한 물건이다. 이런 식으로 영어 문장을 복잡하게 꾸미잖아, 그치?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국어에서도 그런 관형상 어미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조금 문장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문법적으로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랑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치면 이것은 후유증이 없고 안전하며 고도로 정밀한 수술이다 라고 하면, 사실 관형어는 정밀한, 여기 한 군데만 쓰인 거지. 그러니까 과도함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 의이든 아니면 자 관형사형 어미 표현을
많이 쓰든 자, 일부를 삭제하거나 줄이는 방식을 지향해야 된다. 이런 말이고. 자, 명사화 구성의 남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명사화 구성에 보면 의존 명사를 남용한다. 불필요한 명사형 어미를 쓴다. 지나친 명사의 나열이 있다. 이런 건데 의존 명사 남용을 보면 우리 뭐 겉에 밥운수 이런 친구 있지. 자, 보면 이 제품은 튼튼하다는 것과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너무 많이 쓰였지. 그지? 그러면은 이 제품은 튼튼하고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명사형 어미의 사용인데 자, 우리 명사형 어미는 중세도 했지만 자, 현대국어 기준 자, 음이나 미음이나 기. 자, 우리 이제 뭐 한글 맞춤법 할 땐 자주 쓰이는 전미사 이렇게 많이 썼을 거야. 자, 요런 음이나 미음이나 기. 자, 요런 친구들을 다수 사용한대요. 자, 봐봐. 우리들의 잘못됨이 판명되었다라고 하는데 자, 물론 의미는 통해. 근데 이걸 굳이 우리들의 잘못됨이 판명되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가 잘못했다라든지 이건 우리들의 잘못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 굳이 쓰지 말자는 거죠. 자, 그 다음 지나친 명사의 나열. 수혜 방지 대책 마련에 철저히 기해야 된다. 요거는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이제 우리 보고서나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사람들끼리 말할 때는 지나친 명사를 쭉 나열하면 뭘 말하려는 거지 싶지만 이제 예를 들어 보고서를 쓸 때 보고서를 쓸 때는 길게 쓰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이제 제 인생 드라마 중 하나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미생 알아? 모르죠. 꽤 됐어. 내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쯤에 이제 나온 드라마라 가지고 너네들이 아직 한 5살쯤 됐을 거야. 5살쯤. 그래서 요때 임시완 알죠? 임시완의 첫 드라마 이제 데뷔작입니다. 자, 근데 이 미생에 이제 요 문장 다듬기 미션을 받은 이제 어떤 한 등장인물이 나와요. 자, 거기서 나도 아직 이제 기억나는 구절이 그 상사가 이 문장을 주거든. 중동 항로와 관련된 사항. 자, 이게 이제 보고서의 제목이었어. 보고서의 제목이었는데, 자, 요게 되게 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이제 이렇게 보면 크게 뭐 문제 없어 보이죠. 맞아? 의미 파악에도 이제 문제가 없는데, 그 보고서나 이런 무역회사 같은 곳은 이제 긴 문장이나 의미를 짧게 약어처럼 쓰이는 이제 무역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야 되니까 자, 이런 것도 굉장히 길다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이제 주인공 중에 하나가 이걸 막 이제 열심히 막 고쳐보고 더 늘려보고 이렇게도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중동 항로와 관련된 사항 이거 너무 길어 라고 하면서 조사를 빼보거든. 중동 항로 관련된 할 때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뭐라고 줄여요? 중동 항로 관련 사항 많이 줄어들었지. 근데 뭔가 더 없을까? 뭔가 더 없을까? 라고 하면서 중동 항로 관련 자, 관련도 아니지. 자, 중동 항로 이슈 이런 식으로 최종으로 줄인단 말이야. 이렇게 중동 항로 이제 이슈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냥 단순 명사의 나열인데 이게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어요. 상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은 제가 이제 온전한 의미에서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요걸 가지고 문제를 잘 내진 않는데 상황 따라 다르다는 건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교재대로면 수해 방지 대책 마련에 철저히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수해를 방지할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된다. 상황 따라 이렇게 쓰는 게 더 장황해 보이기도 한다는 거지. 그치? 자, 요거는 그냥 듣기로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 오른쪽. 자, 페이지를 보면 뭐가 나와? 자, 중의적 표현. 자, 이건 지향해야죠. 중의적이라는 게 뭐야? 한 줄의 문장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읽기 때. 자, 어휘적 중의성이 있습니다. 말이 많다. 자, 요것만 보면 히히히인지 아니면 말이 많은 건지 발화가 많은 건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면 요건 추가적인 문맥을 줘야지. 들판에 말이 많다. 이러면은 홀스가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은 말이 많다. 요것도 헷갈리겠다. 그치? 말을 많이 키우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뭐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사람들이랑 있을 때 너무 말이 많다. 이러면은 이제 발화로서의 말로 이제 의미가 줄여지지. 자, 이런 거. 자, 여기 이제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문장 구조에 따른 중의성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요게 더 중요합니다. 어휘적 중의성보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주어 범위에 따른. 이라고 하는데 나는 은지와 미선이를 만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자, 문법적으로만 보지 말고요.
자, 만났다가 서술어잖아, 그치? 서술어를 행하는 것이 주체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만나는 행위를 하는 걸 어느 범위로 볼 거냐? 만약에 이걸 문법적으로만 보면 아, 이게 주어네요? 그럼 주어는 나는이니까 내가 은지 미선이를 만났다인데 범위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나로 잡을 수도 있고 나와 은지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은지랑 미선이 각각을 만날 수도 있고요. 내가 은지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 미선이 한 명을 만날 수도 있는 거지. 자, 요게 주어의 범위 문제야. 자, 그 다음 밑에 수식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 수식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대부분 자, 관형어를 말해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친절한, 이제 밑에 문장을 보면 친절한 그의 누나가 라고 하는데, 관형어는 친절하다 뒤에 이제 니은이 붙어 있는 친절한이죠. 자, 이 친절한이 어디까지를 수식하냐. 자, 보통 뒤에 체언을 수식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자, 관형어는 이제 체언과 관련된 구를 수식하기도 하거든. 자, 그럼 만약에 바로 뒤에 체언만 수식하면 친절한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해석하면 친절한 건 그가 돼. 자, 근데 묶으면 어때요? 그의 누나가. 자, 여기까지를 보면 친절한 게 누나가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어디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친절한 게 누군지 달라지니까 요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쉼표를 찍어주거나 친절한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이 있어. 예를 들어, 자, 쉼표는 왜 찍냐면 말에 휴지를 주는 거야. 쉼을 주는 거야. 그래서 잘 봐. 친절한 그의 누나가 전화를 받았다. 그럼 누가 친절해요? 누나가 친절한 느낌이 들죠. 근데 친절한 그의 누나가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그가 친절해지는 거야. 자, 문장 어순을 안 바꿔도 되고, 자, 이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의 친절한 누나가. 이러면 무조건 누나가 친절한 거지. 자, 요런 방식도 있고. 자, 그 다음 이제 비교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다 라고 하는데, 잘 봐. 영희는 나보다 영화 감상을 더 좋아하는데. 자, 영희가 있어요.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비교를 하는 거냐면, 자, 첫 번째는 영희가 나라는 사람과 영화를 비교해서 영화가 더 좋다. 요게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영희도 영화를 좋아하고 나도 영화를 좋아해. 자, 근데 둘 다 영화를 좋아하는 정도가 있는데 영희는 이만큼 좋아하고 나는 이만큼 좋아해. 자, 그러면은 내가 더 영화를 좋아하는 정도가 크다는 거지. 자, 요게 이 문장으로는 잘 안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것도 문장의 이제 순서나 문맥을 바꿔주는 겁니다. 예시 문장 보면 영희는 내가 영화 감상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영화 감상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둘 다 영화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자, 오른쪽에 영희를 나를 좋아하기보다는 영화 감상을 더 좋아한다. 요거는 나랑 영화 감상을 영희가 비교하는 거지. 자, 요렇게 바꿔주는 방법. 자, 그 다음 이제 부정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다. 유명하죠? 자, 여기서 다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자, 첫 번째. 자, 100% 안 왔다. 아무도 안 왔다. 자, 두 번째는 일부는 왔다. 자, 그래도 다 안 온 건 맞잖아. 그치? 자, 그럼 요걸, 자, 해소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 대신에 여기 조사를 붙여서 예를 들어 다는 오지 않았다. 그럼 일부만 왔다는 거지. 그지? 아니면 자, 다는 대신에 전혀 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왔다. 1번 뜻이 되는 거지.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문맥이나 단어를 확실하게 바꿔주는 게 자, 중의성의 해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160쪽에 자, 잘못된 높임말 있습니다. 자, 높임법에 맞게 쓰기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구입한 금액이 총 5만원이십니다. 우리 이거는 이제 높임편 할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금액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니까 구입한 금액이 총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선생님께 줄 선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높임의 대상인데 주다라고 하면 안 되죠.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간접 높임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같이 높여야 되는데 간접 높임의 경우에는 자, 다시 한번 필기해 볼까요? 자, 간접 높임을 쓸 때는 이제 특수어휘. 오랜만에 나왔다. 자, 특수어휘를 통한 높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수어휘인 계시겠습니다가 그래서 어색한 거야. 어떻게 고치면 돼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특수어휘 안 쓰고 높임을 쓰면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잘못된 피동사동 표현이 마지막인데, 자, 불필요한 피동표현.
요걸 이제 뭐 번역투라고도 하는데 굳이 당함의 문장을 안 써도 돼요. 자, 일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중 피동이 있네요. 자, 우리 피동 표현 쓸 때 자, 우리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은 자, 겹으로 쓰지 않는다라고 했죠. 요게 이제 이중 피동인데 자, 이중 피동은 그럴듯하게 쓸 수 있다라고 여기서도 일단 학교 문법에서는 자, 비문으로 처리를 해요. 자, 그럼 뭐만 쓰면 돼? 파생적 피동만 쓰거나 통사적 피동만 쓰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지. 그래서 일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다. 요거 볼까요? 자, 진행이라고 하는 체언 뒤에 자, 되다라고 하는 피동의 전미사를 붙이고 자, 어지다라고 하는 이제 통사적 방법의 피동도 같이 써. 자, 그러면은 자, 요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데 자, 없애도 어색해지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되다를 없으면 어떻게 돼? 진행 어지다. 이상하잖아, 그치? 그럼 요 경우의 문맥은 어지다를 지우고 진행되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고. 자, 이게 이중피동의 이제 해소고요. 자, 그다음 불필요한 사동 표현은 뭐냐면 이미 사동의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의 사동어미 시키다를 결합하면 안 된대. 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준대. 자, 원래 소개라고 하는 단어는 자, A가 자, B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행위야. 그래서 이 소개라고 하는 말에는 자, 이미 사동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굳이 사동 표현인 시키다를 더 결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입금도 마찬가지. 입금도 A에서 B로 전달이 되고 그 전달 과정이 바로 무언가를 시키는 의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시키다라고 하는 점의사를 굳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개시켜주세요는 소개해주세요. 자, 입금시켜주세요. 입금해주세요. 이렇게 쓰면 된다고. 자, 그러면은요, 자, 여기 뒤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풀면서 가기는 할 건데 숙제는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와서 문제를 풀이하면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별도로 풀어올 건 없습니다. 풀어올 건 없고 이제 오늘 제가 나눠드린 문법 그리고 비문학 숙제 요거 두 지문만 제대로 해오시면 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